IMF는 2014년 9월에 미국 주택 시장을 분석을 했고, 미국 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이제 매매하는 해외 바이어들을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 미국의 이제 부동산 매물을 거래하는 주요한 해외 바이어는 캐나다 출신, 차이나, 영국, 멕시코, 인도 쪽에서 많이 거래를 하게 됐고, 이러한 해외 바이어들 중에서 현금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캐나다의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현금을 굉장히 선호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인도의 바이어들은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에 이제 거래되는 그러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 외에 이와 같은 이제 해외 바이어들이 매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즉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로소득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지만,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 엄연하게 금융과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주요한 국가들의 부동산 경기가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시절에 특정 국가 속에 있는 국민들만 부동산 매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더욱이 이 차이점은 이 나라 국가에 존재하는 이 국민들이 거래하는 이러한 자금 규모보다 다른 나라에서 참여하는 이러한 바이어들의 자금 규모가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도 노른자 땅을 그냥 턱턱 사들이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17년에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은 초반에 강남의 부동산 투기, 또 현금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이 됐어요. 그렇지만 종국에는 현재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충분한 자금력을 갖지 못한, 웬만한 연봉을 받지 못하는 이 셀러리맨들은 몇 년을 저축을 하게 돼도 주택을 소유할 수 없게 돼요. 정책에 따르면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전세를 살더라도 로또 청약,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되게 되면 로또 청약을 통해서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그러한 방법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됐더라도 그 분양가를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웬만한 셀러리맨은 돈을 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고, 결국 규제의 대상이 되는 핵심은 웬만히 돈을 벌지 못하는 셀러리맨이 되어가고 있다. 다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과열이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매년마다 친절하게 무료로 분석 내용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를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는 그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2018년도서부터 국제통화기금이 분석한 세계 주택 경기 자료를 공유해오고 있고, 오늘 이제 살펴볼 자료는 2019년 6월 28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과열이고 큰일 날이야, 나쁜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IMF가 조사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시 세계 부동산 버블 시기의 가격을 넘어섰어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세계가 망하겠구나, 더 강력히 규제 정책을 써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서부터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의 실질 기준, 명목 기준이 아닌 실질 기준의 주택 가격 상승세를 보게 되면 룩셈부르크, 세계 금융가국 룩셈부르크와 같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과열 국면이 아닌 둔화 수준에서 약간 앞선 정도, 약간 이제 상승세가 좀 진행된 정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잖아. 이게 큰일이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개별 분석에만 국한해서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되게 돼요. 가격이 오른 것이 문제인가를 판단 내리기 위해선 이 부동산 가격과 인과성을 갖는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 돼요. 뭐를 살펴봐야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국제통화기금에 접속을 한 뒤에 이 자료를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수입 대비 증가하는 수입 대비 주택 매매가, 즉 수입 대비 주택 매매가 비율이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다른 이와 같이 이제 100을 넘어서게 되면 다른 국가들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대부분의 지구상의 국가들과 같이 주택 매매가가 수입의 증가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IMF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입 대비 주택 매매가가 과열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못 믿겠어. 다른 경제 지표도 보면 돼요. 인과성을 갖는. 실질 부동산 수요에 해당하는 렌트비 대비 주택 매매가 비율을 IMF에서 분석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을 넘어서게 되면 실질 수요인 렌트비 증가보다 이 주택 매매가 증가가 더 강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버블 관련된 지표를 살펴봐야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딱 100이에요. 2015년도 가격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실질 부동산 수요인 렌트비 상승세와 주택 매매가 상승세가 크게 차이가 없다. 즉 과열이라고 판단 내릴 수 없다. 부동산이 버블이 아니라는 것을 이와 같은 인가지표 분석을 통해서 큰 정책적 고민 없이 국제통화기금이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국가에 2017년도서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경제 지표를 확인한 외국인 투자 자본이 투자 규모를 급속도로 줄이고 국내에 있는 투자 자본도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원화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대비 원화 가격이 상승하는 원화 가치 상실 현상, 정책과는 상관없는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분양가 상한제까지 오게 되는 대한민국의 1년의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서 가장 출발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과열됐다, 투기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라는 전제는 국제통화기금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때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한 시점에 맞지 않는 길이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것도 전략적 의사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면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위를 둘러보게 돼 있어요. 전략적 의사결정이란 2019년 상반기서부터 대한민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면, 이에 반하는 유동성 유실 현상을 만들게 되는 경제 정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고, 이러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출발의 투자 기준의 판단 기준이 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과열인가,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수요 때문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한민국 원화로 거래되는 자국민도 참여를 하게 되지만 더 많은
국내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고 해외에 있는 자기 자산의 일부를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미 달러로 대출을 받고 100% 현금으로 국내 원화 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본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얘를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해봤자 얘는 이미 자기가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액 현금으로 얘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규제에 걸리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과열이 아님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도 2018년 6월 이래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려왔지만 국제통화기금 IMF는 여전히 동일한 분석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이것을 떠나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경기부양 정책,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이것이 같은 기간에 진행되게 될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재테크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원화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매입을 했다가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하방 리스크를 떠안게 되고 또한 2019년 상반기서부터는 미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 상실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국내에서만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들 또한 새벽에 출근을 하고 밤늦게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셀러리맨들도 만약 원화로만 월급을 받게 된다면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재테크 관점에서는 미 달러로 거래가 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님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원화로만 발생되는 이 매출의 가치 상실분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방법 중 하나는 미 달러로 거래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자신의 기업과 같은 기능을 같은 편익을 제공하는 그 기업의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본인 기업의 매출의 원화 가치 상실분을 해지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납품되는 주요한 원자재에 관련된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그런 원자재 상품을 매입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을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밤을 잊은 그대를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번 이제 방송을 마칠 때마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좋다 싫다 주관을 배제를 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색을 배제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주요한 원인에 대한 방향성을 담백하게 담아드리는 양질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